전세 레버리지 투자죠. 갭 투자 그런 책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기본이 한 채를 하는데 갭 끼고 해도 몇 천인데 그리고 이거 만약에 보유를 나 가뜩이나 아끼는데 더 아낄 데도 없는데 우리 딸 쪼꼬방 하나 사달라는 것도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 시세가 오를 때까지 네네. 그때 동안은 더 절약하고 살아야 네네. 된다는 그리고 부분을. 또 보유가 짱이라는데 근데 이거를 뭐 계속 보유하면서 갭 끼고 계속 보유하는 거는 그게 쉬울까? 쉬울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뭐예요? 전화를 해봐라. 이거 한 두세 군데만 알아보고 그냥 좀 이 중에 괜찮은데 하지라면 지금은 기본 10군데는 전화해봐야지. 그것도 작가님을 뵙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매하면서 배운 부분을 주업 회사에서 적용을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단체 활동에 있어서 원래 모나지 않는 튀는 행동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난 자신 있게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게 된 게 투자를 하시면서 얻은 부분 덕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얻어지는 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그동안 마음 관리를 또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도 좋지만 그 작가님 블로그의 글들이 정말 많은 깨달음과 그 많은 마음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한테는 이제 어떤 약 같은 존재인데 우리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작가님의 블로그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대신 또 홍보까지 해주시니까. 진짜로요. 작가님 글이 너무 좋아서 그 블로그에 어쩌면 이 영상에는 내 영상을 봐줘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블로그는 그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면 나의 조금 더 진정성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게 선생님하고 잘 맞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의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내 모임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미 가족여행을 이제 잡아놓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 가족여행 가지 마라. 이게 먼저지. 행사가 먼저지. 네네. 너 왜 개인사를 우선하냐라는 뉘앙스였나 봐요. 네. 그 덕분에 지금 작가님과 있지 않나.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때 가족 행사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 되게 사랑하는 일자리였잖아요. 네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멀어졌다라는 생각도 그냥 단편적으로 상황만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퇴사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조그만 그게 일들이 좀 있어요. 점화를 시킨 거네. 그게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래도 퇴사를 생각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그냥 그 일 전까지는 정말 저는 그냥 기본값이 돈을 안 쓰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뭐 보증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번 돈을 항상 그냥 어머니께 드렸었거든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저도 선생님 그냥 부잣집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뭐잘 먹고 잘 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음악 좋아하니까 CD 사는 거는 제가 그래도 꾸준히 사 모았고 근데 그것도 저는 CD도 정말 고민해서 샀거든요. 항상. 그 CD가 비싸잖아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한 적이 없죠.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예를 들면 밥 먹을 일 있으면 좀 삼각김밥 먹고 그냥 그런 거 악착같이 아낀 부분이 있는데 CD 사는 거는 네네.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소주 좋아했으니까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뭐 술값 정도 내는 정도 그러고 말고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돈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한 달에 5만 원도 안 쓸 것 같아요. 직장도 걸어 다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때려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을 퇴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10년 동안 교사 일을 하시다가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이 더 컸는데 작년 그 계기로 해서 지금 당장 나가야지 이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을 준비해 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는 화가 되게 커서 좀 싫어졌나 봐요. 예. 그 선배가 싫어지니까 학교 일이 좀 싫어졌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내가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조직에서는 그냥 소모품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선생님 선배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좋아하고 그렇죠. 원래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기서 너무 업무가 우선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나름 친한 선배인데 내가 되게 존경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도 나는 별거 아니구나 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배신감도 들고 그러면서 이 조직 자체에서 나의 위치는 흔히 말하는 시다바리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어떻게 해서 때려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도 부동산 학과를 가려고 했던 친구고 뭐제 친구 중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얘기했더니 야 어떻게 하면 때려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야 나도 못 때려치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책 100권을 읽어야지 그러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 알았어. 그 얘기만 듣고 이제 그리고 딱 생각이 났던 게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봤었거든요. 경매를 하시는 이제 어떤 선생님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보고서 아 이분 강의를 들으면 될까? 거기 왜냐면 뭐 월세를 받아서 뭐 퇴사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사셨는데 성공을 하셨고 그분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일단 샀어요. 최근에 나온 게 2권이 있었고 또 1권이 있었는데 그거 3권을 다 사서 제일 예전 거부터 읽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그분 블로그 타고 또 다른 분 그 또 다른 분들의 책도 사서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부동산 관련 책이랑 나폴레옹 힐이라던가 국내외 부자들의 마인드 부동산 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조그만 공책에다 정리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경매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 그래도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초반에 다가구 관련 특강도 한번 들어봤었고 스님이 방향을 딱 잡으니까 퇴사할 수 있는 방법 당장은 아니지만 퇴사를 좀 준비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안에서도 경매의 방향을 정한 거고 퇴사를 위해서는 월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잡은 거고 경매 책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 전반으로 좀 봐야겠다. 월급쟁이 너나위님 책이라던가 그리고 뭐 김원철님의 부동산 투자 원칙 전세 레버리지 투자죠. 갭 투자 예, 갭 투자 그런 책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기본이 한 채를 하는데 갭 끼고 해도 몇 천인데 그리고 이거 만약에 보유를 나 가뜩이나 아끼는데 더 아낄 데도 없는데 우리 딸 쪼꼬바 하나 사달라는 것도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 시세가 오를 때까지 네네. 그때 동안은 더 절약하고 살아야 네네. 된다는 그리고 부분을 또 보유가 짱이라는데 근데 이거를 뭐 계속 보유하면서 갭 끼고 계속 보유하는 거는 그게 쉬울까? 쉬울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뭐예요? 금액도 굉장히 큰 것도 부담이고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전세가 뭐 그때마다 따닥따닥 맞춰지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 투자금이 크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벌어놨던 종잣돈을 다 넣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한두 채만 해도 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을 한다면 그래도 갭이 투자금이 안 들겠지만 그거를 내가 지방까지 막 다니면서 그 동네 가서 임장을 막 몇십 리를 걸으면서 임장을 한다? 지금도 많이 이거 걸어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하시면서 그거를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작가님께서 출연하신 지금은 거의 안 보고 있는데 광화문 금융러님의 영상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